다음으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한번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애초에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판다스의 경우 기본적인 시각화 기능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 시각화 기능은 지난번에 배웠던 매트플라립 라이브러리에 작동하는데 이거와 연동하여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형태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직접적으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그중 데이터 프레임이란 데이터 형태에서 바로 시각화까지 가능한 기능을 담고 있고 기존에 배웠던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라립과 같이 연동되어 활용,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가지의 시각화 종류를 확인하면서 판다스를 사용한 시각화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과정은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나콘다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용자 모두 PIP라는 툴을 사용해서 인스톨 하겠다.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라는 명령어에 주피터 노트북에선 제일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판다스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PIP가 아니라 콘다, 만약에 아나콘다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콘다 명령어를 상용해서 콘다 인스톨 판다스를 통해 판다스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치한 판다스를 로딩해야 하는데 패키지를 로딩할 때 우리 판다스는 import pandas as 축약어 pd라고 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판다스 자체는 시각화를 할 때 애초에 매트플라립과 같이 연동되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매트플라립도 같이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라립은 MPL이란 축약어로 그리고 매트플라립 하위에 있는 파이랩을 PLT의 축약어로 불러오겠습니다. 저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마도 저와 같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뜰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가 되는 과정이 출력될 겁니다. 다음으로 판다스를 포함하여 매트플라립과 판다스를 로딩해 보겠습니다. 잘 로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판다스 설치와 로딩 과정을 마쳤습니다. 기본 사용법 앞에서 매트플라립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했었죠?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매트플라립에서 기본 사용법은 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2단계 데이터 불러오기, 3단계 플랫 함수 쓰기, 4단계 출력하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다스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첫째로 판다스를 불러오고 데이터 판다스의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판다스에 내재된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불러오는 판다스 리드 CSV 다른 방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실제 사용하는 방식은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에 메서드 점을 찍고 plot이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매트플라립의 기본 사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plt.plot이었죠. 유사하게 데이터 프레임.plot입니다.
그리고 안에 인수로서 어떤 종류의 시각화 그림을 그릴지 그 종류를 받는 kind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gure size, 기타 등등의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컬럼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기본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의 컬럼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컬럼만 뽑아온 다음 데이터 프레임이라면 플러럴 함수를 통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하기 위한 plt.show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고 내가 시각화하고자 하는 그림이 끝났다 라는 것을 같이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는 매트플라립의 기본 사용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plt 플랫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플랫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 프레임 플랫의 매개 변수인 kind에는 어떤 종류의 인수값을 반영할 수 있을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총 9가지, 10가지네요. 총 10가지의 인수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 차트를 의미하는 파이, 라인 플랫을 의미하는 라인. 이 라인 플랫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kind의 특정한 인수값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 함수 자체가 kind는 line이라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키워드 아규먼트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수를 생략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라인 플랫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리아 플랫, vertical bar 플랫, horizontal bar 플랫, box 플랫, histogram, kernel density estimation 플랫, scatter 플랫, 헥스빈 플랫 여러 가지가 있죠. 10가지의 시각화 종류를 이 kind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 플랫 이것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단 안에 있는 kind 매개 변수를 통해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앞에 매트플랫립을 사용할 때는 plt.py, plt.bar 이렇게 plt 하위에 있는 함수 이름이 바뀌었다면 이번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플랫까지는 동일하고 안에 kind란 매개 변수가 어떠한 시각화 종류의 인수를 결정할지 사용할지를 통해서 시각화 종류가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에 대한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앞서서 한글 사용 방법 그리고 음수기호 표시하는 방법을 하나의 그냥 셀에 넣었습니다. 이 셀을 실행할 경우 한글과 음수 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판다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종류의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시각화를 좀 다양하게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 설명보다는 데이터를 로딩해 와서 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키지가 무엇인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붓꽃 데이터인데 실제 붓꽃의 뭐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뭐 꽃 길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세토사라는 붓꽃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랭스가 어떤지 위드스가 어떤지 값들이 있는 거고 벌지니카라는 종에는 어떠한 길이와 어떠한 크기가 다른지 이런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C본이란 패키지를 SNS란 축약어로 불러오고 SNS 하위에 있는 데이터셋 불러와 라고 해서 iris라고 하면 이걸 iris란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iris라고 저장을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입니다.
네 개 다 실수의 데이터 형태고 붓꽃의 종류 세토사, 버시칼러, 버지니카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자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데이터이고 두 번째 데이터는 마찬가지의 방식을 사용해서 타이타닉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이건 실제 타이타닉 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데이터이며 실제 값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값, 실제 값을 기반으로 한 생성 값일 겁니다. 실제로 생존했는지 생존하지 않았는지 생존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1이 생존, 0이 사망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좌석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성별은 무엇인지 나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인원수는 몇 명인지 또는 부모 또는 자식의 인원수는 몇 명이었는지 티켓의 요금은 얼마였는지 어디에서 탑승했는지 그리고 좌석의 등급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성별은 무엇인지 성별이 2개 들어가 있네요. 어덜트 메일은 실제 중복된 값이긴 한데 설명에 빠져 있네요. 어덜트 메일은 실제 성별이 남성이면 true, 남성이 아니면 false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엔 선실 고유 번호 가장 앞자리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 선실에 고유 번호가 있을 건데 그 고유 넘버링이 A로 시작되는 것부터 G로 시작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Embark Town이라고 하면 탑승 항구입니다. 탑승 항구. 이 데이터가 중복되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앞에는 S, C, Q로 간략히 한 버전도 있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반영된 버전도 있네요. 그리고 생존 여부 마찬가지 0, 1로 구분되어 있지만 No, Yes, 문자열로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lone, 실제 혼자 탑승했는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탑승했는지 그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팁 데이터입니다. 특정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았는데 팁이 얼마인지 그리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빌 음식의 총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중에서 얼마를 별도의 팁을 줬는지 이 팁을 준 사람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담배는 피는지 안 피는지 그리고 이 팁을 받았을 때 이 요금이 계산된 날은 요일이 언제인지 식사는 점심에 했는지 저녁에 했는지 그리고 식사의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데이터는 팁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여객 운송 데이터이며 연도별로 그리고 각 연도의 월별로 몇 명의 승객이 탑승해서 운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시각화를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인 iris 데이터 프레임이죠. 점을 찍고 플롯을 합니다. 그리고 kin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 플롯일 겁니다. 사이즈는 10,5 X라벨, Y라벨 출력입니다. 그 결과 4개의 레전드 하나의 레전드인데 그 안에 4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죠. 분명히 데이터는 5개였던 것 같은데 이 4개만 실수이기 때문에 라인 플롯에 맞게 출력이 된 겁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X축에 있을 거고요. Y축에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타이타닉도 그냥 플롯으로 시각화를 하면 라인 플롯이 생성되고 X축은 데이터의 개수가 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의 변수, 실수값, 문자가 아닌 6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팁스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수에 대해 전체 식사 요금, 그리고 팁의 금액, 그리고 몇 명이 식사했는지 이 세 가지만 숫자인가 보네요. 이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라인 플롯, 선으로 이어진 시각화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플라이트인데 연도와 탑승 승객 수 이 두 가지만 실수죠. 이 두 가지만 실수이긴 한데 연도는 1900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시작되죠. 굉장히 큰 수입니다. 상대적으로 패신저는 뭐 기껏해야 한 500명, 700명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 정도 숫자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워낙 서로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패싱저 같은 경우에는 아랫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변수긴 한데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떨어져 있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스케일을 맞추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정한 변수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 데이터에선 나이만 뽑아서 그걸 플롯하는 겁니다. 플롯. 그럼 다음과 같이 각 데이터마다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팁스 데이터에선 계산했던 식사 금액이 얼마였는지 토탈 빌즈만 뽑은 다음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플라이트에서는 탑승한 승객 수만 뽑아서 시각화를 해보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크게 나타나네요. 연도가 빠지다 보니까 승객 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체적으로 매트플랫릭과 사용 방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기본 사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판다스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다양하게 해볼 겁니다. 어떻게 시각화를 다양하게 하느냐? 앞에 기본 사용법에서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이라는 함수에서 안에 매개 변수 kind에 어떤 종류의 시각화를 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는 앞에서 매트플롯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카테고리별로 몇 명이 있는지 그 비율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하위에 플롯, 그리고 매개 변수의 kind를 파이라고 입력해주면 파이 차트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플롯이라는 게 함수라기보다 사실은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하위에 파이라는 함수가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이 파이 차트로 출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사용법인 kind란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만 설명으로 예를 드릴 겁니다. 단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아래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간단하게 포인트만 했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뭔가요? 저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하, 셀을 실행하지 않았네요. 오케이, 봅시다. 한꺼번에 실행을 하고 다시 파이 차트로 와서 이 값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제가 타이타닉에서 클래스, 등급이 있을 거예요.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 그들 중에서
생존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평균값을 구해봤습니다. 이 계산 로직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설명만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현재로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숫자를 봤을 때 퍼스트 클래스의 생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0.629가 나왔습니다. 즉 100명 중에 62명은 생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드 클래스로 갈수록 100명 중에 고작 24명만 생존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변수로 넣고 데이터 프레임 또는 뭐 시리즈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둘 다 판다스가 인식하는 데이터 형태니까요. 에서 점을 찍고 plot이라고 한 다음 kind의 파이 차트를 그리겠다라고 하고 y라벨 생성합니다. 끝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 비율에 따라 파이 차트가 생성됩니다. y라벨은 클래스에 따른 생존 정도로 표시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TIS 데이터에선 이것만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각 요일별로 팁의 평균이 어떠했는지 봤더니 Thursday, Friday보다는 Saturday, Sunday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가 훨씬 팁이 많았죠. 그 내용을 만들었고 그걸 사용해서 파이 차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요일별로 얼마의 비율로 팁이 많았는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이런 걸 해봤습니다. 연도별로 탑승한 승객 수의 평균이 어떠한가 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연도별로 봤더니 탑승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죠. 과거 대비 현재라기보단 대과거 대비 과거가 좀 더 승객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파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49년부터 쭉 올라가서 60년도까지 점점 승객수 평균이 늘어나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각 연도별로 패신저의 값을 받아왔는데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파이 차트 매트플라립을 배울 때 파라미터 3개를 배웠습니다. 바로 섀도우, 그리고 스타트 앵글, 그리고 오토 PCT였습니다. 이 매개 변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점 plot kind figure size 그대로 두고 섀도우를 생성하고 시작 각도를 0도가 아니라 90도부터 시작할 것 그리고 표시되는 숫자는 소수점 1제짜리까지 실수로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90도부터 0의 도가 아니라 90도 증가된 90도부터 1949년이 시작이 되고 값들은 퍼센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파이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 차트입니다. 앞에선 카테고리별 비율을 확인했다면 바 차트를 통해선 실제 카테고리별 실수값이 몇 개씩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plot에 kind를 bar라고 매개 변수를 반영해 주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 하위 plot 하위 bar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했고 20개의 값만 뽑았습니다. 아이리스의 꽃받침의 길이 데이터만 뽑아왔어요. 그리고 이거의 데이터의 개수는 많기 때문에 20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종류는 바플라 X라벨 데이터의 개수 Y라벨 꽃받침의 길이입니다. 출력 하면
20개의 로우 값만 가지고 왔고 그때 꽃받침의 길이가 0번부터 19번까지 어떻게 다른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평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바라는 파라미터 대신에 바 h입니다. 바 h로만 받아주면 반대로 수평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XY 라벨은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수평한 그래프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리스의 특정한 변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이리스 전체를 가지고 오는데 컬럼 전체 이 중에 10개 값만 출력합니다. 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5개의 변수 10개의 로우 값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바 플롯을 그리면 문자인 변수를 제외하고 실수로 구성된 넘버 0번부터 9번까지의 10개 로우에 대해서 4개의 변수 꽃받침의 길이부터 꽃잎의 위드스까지 4개가 표현되고 있죠. 값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변수별로도 비교를 하고 있고 각 로우별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 차트의 매력이죠. 타이타닉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0개의 로우만 가지고 왔습니다. X라벨은 데이터의 개수, Y라벨은 나이입니다. 그럼 20명의 승객들에 대해 나이를 출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가까운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없기도 하네요. 조사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생아일 수도 있죠. 이렇게 바 플롯 가능하고 당연히 kind를 바 h라고 인수값을 넣어주면 수평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XY 라벨은 반대로 작성하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팁스 데이터. 팁스 데이터는 마찬가지 전체 식사 요금 20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X라벨은 데이터의 개수, Y라벨은 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제 데이터 20개의 값을 가지고 왔고 팁이 아니라 요금이긴 한데 요거는 바꿀까요? 요금 식사 요금입니다. 그래서 20개 20번의 식사가 있었어요. 이 식사만큼 식사 요금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 그래프를 위해서 kind를 바 h라는 인수값을 넣어주면 수평으로 바뀝니다. x, y는 반대로 하실 것을 잊지 마시고요. 플라이트에서 승객 수만 20명 가지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X라벨은 시간, 승객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연도죠. 정확히는. 총 20개의 연도에 대해서 승객 수가 진짜 증가했는지 확인해보는 바 차트를 출력해봤습니다. 마찬가지 kind를 바 h라는 인수값으로 넣어주면 수평 그래프가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 차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파이 차트와 바 차트는 카테고리가 있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실수값 또는 비율을 비교할 때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건 히스토그램인데 히스토그램, 커널 덴시티 플롯, 박스 플롯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앞에서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모두 분포를 확인하는 거였고 마찬가지 히스토그램, 커널 덴시티 플롯, 박스 플롯 모두 분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인 히스토그램 플롯은 실수 변수 내 데이터의 분포 집계라고 되어 있죠. 앞에 예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의 시험 성적의 분포는 어떠할까? 라고 한다면 성적이라는 게 변수, 분포가 퍼진 정도인 거죠.
1등은 몇 점일까? 100점은 몇 명일까? 50점은 몇 명일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구간별 데이터의 집계,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고 가로축에는 분포, 세로축에는 빈도가 시각화됩니다. 사용 방법은 kind라는 매개 변수에 hist라는 인수값을 반영해주면 되고,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 plot 함수, 근데 그 하위에 hist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hist를 통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적용 플롯입니다. kind 함수의 hist, x라벨 데이터 분포, y는 빈도, 끝입니다. 그럼 4개의 변수에 대해 분포가 나옵니다. sepal length 이렇게 있죠. sepal width, petal length, petal width 4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그려집니다. 또는 타이타닉 age에 대해서 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이도 봤더니 보니까 최소값은 거의 0살에 가깝고요. 최대값은 80에 가깝네요. 그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20대, 30대가 빈도는 거의 175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닉 데이터의 분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 요금의 분포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트라가 넣어주면 식사 요금이 많게는 $50, 적게는 뭐 한 $2쯤 되네요.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건 약 70번 정도가 되는 한 $15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승객수 마찬가지죠. 연도별로 승객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았죠. 이 분포를 그려봤을 때 승객수가 제일 많았던 빈도는 약 150에서 200명 정도. 그렇죠? 이 정도가 한 27명? 이렇게 되네요. 27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150명 미만, 그리고 350명 정도도 20빈도 이상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승객들의 빈도도 연도를 무시하고 가장 많았던 빈도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널 덴시티 플롯인데 앞에서 히스토그램 배웠죠. 그리고 바이올린 플롯에서 이렇게 분포가 나왔었죠. 분포가 히스토그램과 달리 그냥 선으로 좀 유연하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커널 덴시티 플롯은 바이올린 플롯처럼 분포를 선으로 결국 그 경계만 유연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좀 더 보기 깔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토그램 플롯 첫 번째 예를 봤을 때 지금 세팔 랭스부터 페탈 위드스까지 4개의 변수가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서로 막 겹치죠. 겹치고 이게 지금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깔끔하다기보다는 뭔가 잘못 그려진 느낌도 들기도 하죠. 하지만 커널 덴시티 플러스로 가면 깔끔하게 선으로 이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선으로 표현되니까, 그리고 그 경계만 표현되니까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플롯이 절대량을 표현한다면 커널 덴시티 플롯은 상대량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안 그런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히스토그램 플롯에선 Y축이 빈도였습니다. 실제 몇 명이었는지 혹은 몇 개였는지 그 빈도가 표시되었는데, 커널 덴시티 플롯은 빈도긴 한데 정확히는 비율입니다. 비율이죠. 전체 중에 몇 퍼센트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량을 표현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부드러운 라인으로 시각화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 함수, kind 매개 변수엔 KDE를 씁니다. 커널 densit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 그 하위에 KDE 함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 kind는 KDE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시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타닉의 에이지. 이 모든 예시는 사실 히스토그램에 있던 예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단 kind란 매개 변수에 KDE로만 변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히스토그램에서 H 이렇게 표현됐었죠. 20대, 30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빈즈 몇 개의 칸으로 쪼갤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 그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개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뭐 20개로 자를 거냐 30개로 자를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D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다음 팁스의 토탈 빈즈 변수를 가지고 와서 실제 식사 요금 그쵸? 다음과 같이 15달러 전후가 가장 많았죠?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객 승객 수 역시 KD를 쓰니까 훨씬 더 깔끔합니다. 200명 전후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과 비슷하게 좀 선을 유연하게 그린 커널 덴시티 플롯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박스 플롯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매트플롯립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4개의 그룹으로 정확하게 등수 기준으로 25%씩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Q1과 Q3 사이의 길이를 1.5배 한 값 자체를 상위, 하위에 표시하여 나타나는 게 박스 플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값을 벗어나는 것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통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과연 이것이 아웃라이어일까라는 거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일단 이 박스 플롯 내에서는 아웃라이어까지도 표시를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 함수, kind는 박스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롯 하위에 있는 박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박스 플롯을 그려봤더니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확 눈에 띄죠? 즉,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값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팔 위드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범위의 데이터가 모여 있죠. 반면 세팔 랭스는 거의 1부터 7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선 중앙값이죠. 1등부터 100등 중에 50등인 사람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박스 플롯 기준으로 봤을 때 아웃라이어는 세팔 위드스에만 있네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유일하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변수 간의 분포를 비교하면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박스 플랫을 그려본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숫자로 존재하는 값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고 이렇게 6개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여부 0 아니면 1이었죠. 그 값들 클래스 그리고 나이는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100살 넘으신 분들은 없네요. 넘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파워치, 페어, 요금이 얼마였는지. 대부분은 $100 이내긴 한데 어떤 분들은 $500 내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한 번에 한눈에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끼리 비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플랫은 사실 상대적인 비교, 절대적인 비교 모두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래프입니다. 다음 팁스 데이터에서 박스 플랫을 그려봤더니 토탈 빌, 팁, 사이즈 3개만 숫자였죠. 분포가 나왔네요. 전체적인 요금은 거의 뭐 2, 3달러에서 $40까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고 40 이상의 식사요금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뭐 아웃라이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팁은 거의 뭐 7, 8달러까지가 최대치인 것 같고 그 이상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웃라이어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식사를 한 인원수도 거의 뭐 6명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고 그 이상은 아웃라이어로 표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플라이트 데이터 또 마찬가지 그려봤더니 연도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도가 거의 1950년대 전후였죠. 거의 이렇게 박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1등부터 100등 뭐 중앙값 다 거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죠. 한 선으로. 반면 패신저는 거의 평균치가 한 뭐 250명. 그렇죠? 그리고 아웃라이어 없이 전체적으로 가운데 분포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 커널 덴시티, 박스 플랫을 통해서 결국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히스토그램과 KDE 플랫은 변수 하나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는데 박스 플랫은 그 데이터의 분포를 여러 카테고리 또는 변수별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좀 더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캐터 플랫입니다. 스캐터 플랫은 2차원의 데이터 표현을 확인하고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실수인 데이터의 관계에 많이 효과적입니다. 사용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랫 함수, 카인드 매개 변수는 스캐터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랫, 메서드, 스캐터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이리스 그리고 플랫 이런 함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kind를 스캐터라고 쓴 건 좋은데 실제로 이 아이리스란 데이터에서 그렇죠? 데이터에서 x는 무엇을 쓸 것인지 y는 어떤 변수를 쓸 것인지 그 변수명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플랫, 그리고 kind 매개 변수는 스캐터인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값을 x축에 넣을지 어떤 변수를 y축에 넣을지 x, y도 함께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x 변수명, y 변수명, 그리고 kind 매개 변수인 스캐터, figure size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x축에는 petal length, y축에는 sepal length, sepal width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성이 서로 약간은 반대 방향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약간 반대 방향처럼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타닉의 스캐터 플랫을 그릴 건데 X축에는 나이를 넣고 Y축에는 요금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나이는 0살부터 80살까지 있네요. 근데 이분들이 낸 티켓의 요금은 실제 0원부터 500달러까지 있고 실제 500달러를 낸 분들은 총 2명이 있네요. 30대 후반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팁스 데이터에선 전체 식사 요금과 과연 팁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즉 식사 요금이 증가하면 팁도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증가하는 이런 바로 실수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할 때 용이하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위에 페어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페어가 특별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데 식사 요금은 높을수록 팁도 높은 이런 관계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플라이트도 마찬가지죠. X축에 연도를 입력하고 Y축에 승객 수를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연도가 증가할수록 탑승한 승객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X 실수와 Y 실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음 헥스빈 플랫입니다. 이것도 앞에 봤던 스캐터 플랫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 좀 더 고밀도의 스캐터 플랫입니다. 즉 앞에서는 스캐터 플랫이 너무 많은 값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값을 출력하는 건데 헥스빈은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진하게 표시해 줍니다. 지금 동일한 데이터인데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스캐터 플랫, 헥스빈. 뭔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기도 한데 농도가 다르죠. 그것만 유일한 차이입니다. 뭔가 겹치는 부분들은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인데 kind를 헥스빈이라고 하면 이렇게 농도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옆에 바가 하나 추가됩니다. 이 농도는 어떤 수치에 대응되는지 카운트 바가 출력이 됩니다. 타이타닉 나이와 요금의 관계였죠. 실제 이거는 중복되는 게 이 부분에 많이 있었죠. 앞에 봤을 때 그렇죠. 이 부분에 막 중복되는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독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팁 역시 식사 요금이 증가하면 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건 특히 이 정도의 팁에 많았네요. 이 정도의 팁. 이 정도 식사 요금에서 중복되는 팁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식사 범위에서는 팁을 내는 게 조금은 어떤 문화가 있었나 봐요. 어느 정도 내는지 중복이 많이 있었네요. 다음 플라이트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트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 중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값은 당연히 연도에 따라 승객수가 증가하긴 하는데 값들이 겹치는 것들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 겹치는 게 몇 개인지 표시되어 있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렇게 해서 스캐터 플랫 실수 변수들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그림이었고 이걸 좀 더 고밀도로 표현한 게 헥스빈 플랫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가 남았는데 라인 플랫과 에리아 플랫입니다. 마찬가지 이 두 개도 실수 변수들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 플랫은 선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연속적인 숫자의 변화를 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X축이 시간 흐름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선플롯입니다. 선그림. 지금 무슨 얘기냐면 X축이 시간이 흘러갈 때 특정 Y값, 변수가 혹은 실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금융시장 값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처럼 축이 보통 시간일 때,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 method, plot 함수를 씁니다. kind 매개 변수엔 line이라는 인수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하위의 plot, 그리고 method, 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자, 인위적으로 값을 생성했습니다. 랜덤한 값 100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100개. 컬럼은 ABC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적 함수 쓴 건데, 결국은 뭐 이 데이터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선 그림으로 출력해 다오. X축은 시간, Y축은 값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변수 A, B, C 컬럼즈가 있죠. 이 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흔히 시간을 통해 볼 수 있는 많은 변수의 모양이 다음과 같죠. 이런 모양들을 쉽게 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플라이트, 승객 수에 대해서 라인 플롯 적합하죠. 선 그래프 굉장히 적합합니다.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승객 수가 변화했는지, 그 승객 수 실수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시를 넣었는데, 이렇게 플롯 함수 안에 kind 매개 변수의 라인을 넣어도 되지만 플롯 함수 그 하위에 있는 라인 함수 이렇게만 써도 알아서 시각화를 그립니다. 애초에 kind 종류가 필요가 없죠. 라인 플롯 그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도 라인 플롯이 그려집니다. 자, 다음 에리아 플롯인데 사실 라인 플롯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라인 플롯 아래를 모두 색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kind는 area라고 입력합니다. 또는 데이터 프레임 method plot method area를 통해 area 함수를 시각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3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걸 kind area라고 하면 3개의 변수가 선 그래프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이 이렇게 누적처럼 그려집니다. 앞에랑 비교해 볼까요? 이거와. 제가 랜덤하게 넣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변경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에리아 플롯도 뭐 출력할 때마다 바뀔 겁니다. 한데 누적이기 때문에 A, B, C 값이 서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파란 값 먼저 그리고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B 그래프는 그 위에 A 경계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또 C는 B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에 제가 ABS라 함수를 붙여서 그래요. 똑같은 값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값은 랜덤하게 제가 뽑은 거고 제가 이 그림이 서로 겹칠 수가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그 위에 누적되도록 ABS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동일한 거죠.
연도에 따라서 승객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선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리아 그림은 그 선 하위의 범위가 모두 색칠이 되어 있죠. 이 영역이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플롯과 에리아 플롯까지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다스가 다루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시각화 종류 9개 또는 10개의 그래프를 시각화하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이런 질문 들 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트플랫립이 그릴 수 있는 시각화 종류가 있고 판다스가 그릴 수 있는 시각화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개가 겹치는 것도 당연히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겹치지 않는 건 그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IMSho나 줄기입 그림, 바이올린 플랫을 판다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트플랫립만 쓰면 되는 것도 아니고 판다스만 쓰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다스를 통해 정리를 하면 판다스가 지원하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각화 가능하고 매트플랫립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었다. 판다스 설치와 동일하고 매트플랫립과 함께 로딩을 한다. 기본 사용법은 매트플랫립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plt.plot이 아니라 dataFrame.plot이다. kind란 매개 변수를 통해 그림의 종류를 결정한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다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하는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면 제가 퀘스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퀘스천은 실제 제가 데이터를 이러한 제목으로 넣어 놨고요. 이렇게 파일 위치를 사용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기업의 마케팅 투자를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리고 나서 그 매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한 마케팅이 그 비용이 매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많은 시각화를 통해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판매 데이터는 다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위치까지 지정해 놓았습니다. 총 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4,572번의 비즈니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케팅은 4가지가 있습니다. TV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 라디오의 마케팅 투자 비용,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 투자 비용이 있고 이 마케팅 투자를 할 때 인플루언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사용했는지도 넣었습니다. 이건 숫자는 아닙니다. 핫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매출입니다. 즉 4,572번의 투자라는 것은 내가 TV 투자에 100원, 라디오 투자 200원, 소셜미디어 300원,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A, 그때 매출은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로우에 들어있고 이게 총 4,572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각 마케팅 투자가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지? 또는 인플루언서와 매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마케팅 투자가 매출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을 시각화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바로 이 퀘스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트플랫립, 판다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제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쓰라고 제시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시각화 내용을 마지막 이 퀘스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매트플라립 라이브러리, 판다스 라이브러리 이 두 가지를 통한 시각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